들으면서 할게요. 안녕하십니까. 돈산 Q&A 공부방 동화쌤입니다. 자, 기본에 대해서, 기본 이론에 대해서 조금은 그래도 해야 되니까 이걸 해주는 거야. 그죠? 자, 보시면 소설은 작은 소자의 이야기설이에요. 작은 이야기. 그치? 조만한 책, 그 손바닥만한 책에 기사 이야기 써있던 것들이 나중에 확장돼서 큰 책으로 쓰이고 그렇지, 소설. 현실에 일어날 수 있는 걸, 현실이 이렇게 있고, 꾸며낸 허구가 있고, 이 가운데 겹치는 것들. 현실에 일어날 수 있는 일 중에서 상상한 것. 이렇게 소개하고 겹치는 여기가 소설이야. 이거는 현실성이라 그러고, 그죠? 이렇게 꾸며낸 얘기를 허구성이라고 해요. 알겠지? 자, 그래서 허구성은 뭐라고요? 빌허자의 구축, 과칠구, 만들고. 그러니까 사실이 아닌 꾸며낸 가상의 이야기, 가공의 이야기, 가상세계, 가공의 이야기. 이해되세요? 자, 개연성은, 그러니까 이게 완전히 현실하고 떨어지는 게 아니라 대개는 그러해야 돼. 그러니까 거의 비슷비슷하게 맞아야 돼. 알겠어요? 네. 그러니까, 근데 보세요. 우연성이 있고, 필연성이 있고, 그 가운데 개연성이 있어. 자, 우연성은 우연히 발생하는 일인데 5% 이하고, 필연성은 필연적으로 반드시 들자야. 반드시 일어나니까 95% 이상. 개연성은 대개는 그래야 돼. 그러니까 한 30%에서 80% 사이. 거의 다 소설은 개연성이에요. 개연성을 주로 하는데, 현대소설은 필연성이 좀 더 있는 거고, 우연성은 고전소설에 맞는 거야. 우연히. 절벽에 떨어지면 우연히 그 밑에 산삼이 있어. 그래서 먹고 살아나. 이게 우연성이고, 필연성은, 필연적이라는 건 뭐냐면, 인과관계가 있다는 거예요. 원인이 있어서 결과가 되고, 그것 때문에 또 다른 결과가 생기고, 이 결과가 또 원인으로 또 생기고, 이렇게. 그래서 다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필연성은. 자, 그런데, 진실성은 이 사실이지, 현실 사실이니까, 진실성이고, 이거는 사실이고, 사실. 허구성은 가상이에요. 가상. 그럼 이 두 개가 연결되는 걸 개연성이라고 생각하면 돼. 그치? 사실에 대개 있는 걸 가상을 할 때도 대개는 그래도 있어야 돼. 근데 글로 쓰는 건 산문이야. 산문 반대는 이게 흩어질 산이거든? 정신산만하다. 그러니까 리듬이 흩어졌다는 거야, 산이. 그러니까 반대는 운문이야. 운율은 리듬이야. 반복에 의해서 생겨. 운율, 리듬. 운문은 시가 있어, 시. 시 외에는 다 산문이야. 그 다음에 서사성은 사건을 서술한 거야. 그럼 줄거리가 있다는 거야, 사건. 그러면 사건을 서술했는데, 옛날에는 영웅의 일대기, 영웅서사시에서 시로 음유시인들이 다 노래로 불러줬거든. 그래서 동전을 받고 그랬는데, 영웅서사시가 나중에는 전기문이 되고, 이 전기문들이 소설로 되고, 전기소설이 되고, 뭐 이렇게 되는 거야. 그래서 서사적인 건 뭐야? 사건을 서술하고 이야기해 준다고. 자, 예술성이라는 것은 감동을 해야 돼, 감동. 감동은 느낄 감에 움직일 동이라 마음이 움직여야 돼. 그래서 눈물을 흘려. 눈물을 흘려서 감정이 정화돼. 감정이 깨끗해지면 그걸 카타르시스라고 해. 감정의 정화. 감정의 정화. 정수기처럼 깨끗하게 맑게 변하는 걸 정화라고 해, 정화. 자, 어쨌든 현실 세계를 이렇게 사실을 계산으로 대개는 그렇게 있는 거를 모방해서, 현실을 모방해서 만든다. 이게 소설의 특징이라는 거지. 그래서 소설의 특징에서 가장 그 대표적인 건 허구성이야, 허구성. 가상으로 꾸며서. 자, 그런데 이렇게 돼서 이게 허구성인데, 이 현실에 아주 가까운 리얼리티, 리얼 스토리, 이렇게 써준 거야. 좀 현실에 있는 거야. 그래서 조금 꾸밀 수밖에 없어. 근데 소설은 여기 있는데, 그럼 어린이 동화는 요쯤에 있어. 꾸몄는데, 동물이 주인공이라 조금 허구가 엄청 강해. 근데 이게 그대로 있는데, 이게 여기에 살짝 걸쳐가지고 굉장히 허구가 강한 걸 판타지 소설이라고 그래, 판타지 소설. 그러니까 판타지 소설은 허구성이 굉장히 강한 거, 그지? 소설은 중간쯤. 그러면 판타지 소설, 그 다음에 이소우화, 동화. 이 동화 같은 경우 인간의 특징을 극단적이게, 특성을 한 캐릭터를 정확하게 나오게 만들어주는 거고,
판타지는 그게 더 극대화돼갖고 자유로운 상상이 들어간 거지. 판타지 소설. 반지의 제왕 같은 거. 골룸이나 이런 것도 상상에 의해서 만든 거지. 자, 보면 소설은 인사배예요, 인사배. 소설의 3요소는 주구문이거든. 주제, 구성, 문체. 주제, 구성, 문체. 사람이 죽으면 임사, 절을 2배로 해. 인사배. 그래서 구성의 3요소는 인물, 사건, 배경이야. 어떤 인물이 어떤 배경에서 사건을 일으키는 거지. 근데 주제는, 소설의 주제는 인생에 대한 생각. 열심히 살아라, 바르게 살아라. 구성은 발단, 전개, 발단, 전개, 위기, 절정, 결말. 이렇게 5단계. 문체는 작가가 쓰는 글자체, 스타일, 뭐 길게 썼냐, 짧게 썼냐 이런 거야. 근데 어쨌든 소설을 만들면서 공통점은 인사배고 현실도 인간의 삶에 대해서 써주는데 이거는 꾸며낸 가상의 세계. 가상, 가짜로 상상한. 이거는 있는 그대로, 이건 리얼, 실제 인물, 시간의 흐름에 따라, 다큐 3일 하면 3일 동안 있는 거 그대로 쭉 써줘. 근데 소설에서는 허구의 인물이 나타나고, 가상의 인물이 나타나고, 그 다음에 여기에 시간의 흐름에 따라 쭉 쓰더라도, 텔레비전 쓰더라도 핵심만 요약해서 이렇게 보여주잖아. 근데 이 소설은 필연적인 사건 관계가 이제 시간이 이렇게 뒤죽박죽 이렇게 옮겨도 돼. 상황에 따라서. 이해됐죠? 그래서 이거는 꾸며 쓴 이야기라, 이 필연적으로 어떤 주인공이 내가 옛날엔 이랬는데 하고 상상하게 되면 과거로 딱 회상하기도 하고 그러는 거야. 근데 이 다큐는 그대로 찍어야지, 그지? 근데 그 사이사이에 소설처럼 끼워 넣기도 하지만. 자, 소설의 3요소는 주제. 주제는 주인 주자의 펼칠제야, 펼칠제. 주인 주자. 그러니까 중심 생각. 중심이 된 생각을 펼쳐놓는 거야. 제시하라고, 생각을 제시하라고 할 때. 구성은 갖출구의 이루서요. 갖추어 이루어줘야 돼. 그러면 줄거리라는 것은 스토리라고 그러는데 줄거리는 흥부놀부가 두 형제가 살았는데 놀부는 나쁘고 흥부는 착해요. 근데 나중에 박을 타고 이렇게 하면서 살았는데 이 플롯은 이 순서를 바꿔 아까 이렇게 순서도 바꾸고 막 그러잖아. 이거 구조를 짜는 거야. 짜임새 있게 이야기를 전달하기 효과적이게. 근데 줄거리는 있는 내용만 써도 상관이 없어. 이거는 뭐라고? 이야기 전달하는 효과에 맞춰서 이 짜임새를 새롭게 재구성하는 거야. 자, 문체는 문장의 체질, 형체, 개성. 자, 원래 개성이라는 것은 수필에 많이 쓰거든. 개성, 체험 이런 단어를 체험, 경험 이런 걸 많이 쓰는데 근데 어쨌든 여기에서 작가의 개성이 문체라고 그러니까 문체. 자, 그 다음에 인물, 등장하는 인물, 어떤 사건이 일어났고, 어떤 배경에서, 어떤 배경이 일어나는지, 인사배, 이렇게 되는 거야. 자, 다음에 소설은 발달은 출발 단계야, 처음. 출발 단계. 그러면 배경이 등장해야지, 인물하고. 그래서 실마리, 이게 단서라고 그래, 단서. 사건의 단서. 사건 해결의 단서. 형사들이 찾아. 끝단자에 실마리 서자야. 이 서자는 이렇게 실패가 있으면 얘 제일 쪽부터를 끝단자, 단서라고 그래. 인물의 갈등이 시작되면 전개, 구룰전, 이렇게 위기가 생기고 서로 싸워서 갈등이 생기지. 칡갈자, 등나무 벤치 등자로 이렇게 소외비를 꼬이지. 그래서 긴장감, 이 조성되면 갈등이 최고조로 되고 나중에는 해결되고 주인공의 운명이 결정된다는 거지. 그래서 발단, 전개, 위기, 절정. 절정이 끝이란 뜻이야. 결말은 끝난다는 거고. 자, 소설에서 왜 이게 뜨지? 소설에서 이게 복선은 중복된 선이거든. 그러니까 한 가닥은 현재의 일을 알려주고 한 가닥은 미래를 암시해줘. 그래서 암시는 그러면 어둡게 보여주니까 간접적으로 보여주는 간접적. 그러니까 이걸 왜 해주냐면 필연성을 더 증가시키는 거야. 그래서 현재 이런 일이 나중에 이렇게 연결을 시킬 수 있다 라는 거를 우연성이 아니라 필연성을 더 증가시키기 위해서 현대소설에서 많이 쓰는 거야. 필연적인 성격을 증가시키기 위해서. 자, 그 다음에 그래서 복선이 앞으로 일어날 일을 예언을 하게 해주지. 어떤 사건으로. 자, 소설의 인물은 중요에 따라 중요한 인물, 주요, 주변,
주변, 주의. 그다음에 역할에 따라 주동, 주인공, 반대하는 반동. 그다음에 전형적인 형태가 정해져서 사전처럼 개성적인 거 반대가 전형이야. 아, 저 사람은 신기한 선생님, 공부 잘하는 학생의 전형이야. 아, 고전적인 형태야.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거야. 마찬가지야. 성격이 하나도 안 바뀌면 평면불안관이고, 이렇게 나쁘다가 착해지든지, 착하다가 나빠지든지, 이렇게 볼록 변하니까 입체적 인물이라고 그래. 입체적 성격이라고. 글 안에서 바뀌는 거야. 그래서 이렇게 중요도, 역할, 성격, 그 다음에 변화, 이거에 따라서 이렇게 소설 윤문의 영인데, 요거는 잘 나오거든? 나 같으면 요걸 내는데. 다음 주는 소설을, 인물 유형을 구분할 수 있는 기준이 아닌 것은 딱 내면 완전히 틀리는데. 한 번쯤 내면 다 틀릴 텐데. 이거 뭐라고? 중요한 역할은 성격 변화에 나타난다. 이렇게 외우면 되지? 뭐라고? 뭐라고? 중요 역할. 뭐라고? 중요 역할. 성격 변화. 성격 변화를 잘하는 애는 중요 역할 맞겠지? 성격 변화를 표시하면 이것도 한 번쯤 기억하고 있으라는 거지. 이 찍어놓고. 자, 소설을 제시하는 방법. 이것도 이제 굉장히 어려워요. 이건 많이 물어봐야 돼. 인물 제시하는 방법이 직접 제시하고 간접 제시 있는데, 직접 제시는 직접 말을 한대. 그 서술자가. 그럼 이 서술자가 직접 말하는 건 뭐냐면, 이 책 안에 이렇게 작가가 있거든, 작가. 이 작가하고 요 소설 안에서 말하는 이 글을 진행하는 사람하고 달라. 여기 있는 사람은 서술자라고 그러고, 시라면, 이게 소설이 아니라 시라면 화자라고 해. 예를 들어서 소설에서, 시에서, 엄마야, 누나야, 강변 살자. 그러면 작가가 엄마, 누나 이렇게 부르는 건 아니지. 그냥 소년으로 화자를 하는 것처럼, 화자처럼 이걸 서술자라고 그래, 서술자. 글을 이끌어가는 사람. 그래서 뭐라고 한다고? 오, 똑똑하네. 멍한 표정인데 어떻게 맞추지? 서술자. 이 서술자가 직접 말하게 되면 이렇게 성격, 특성, 심리를 다 설명을 해줘. 이렇게 부끄러운 생각이 들었습니다. 나는 내가 서술자인데 부끄럽다 하고 다 써. 나는 마음먹는 그대로 하는 성리지요. 이렇게 나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 거 어떻게 보면 이렇게 됐을 때 직접 제시라고 그러고, 간접 제시는 대화나 행동이 있으면 행동 그냥 이런 행동하는 거, 대화하는 거. 그럼 이걸 보고 사람들이 간접적으로 이 사람이 무슨 생각을 하나 하고 대화를 통해서 알아내는지 행동을 해야 되잖아. 뭐라고? 대화나 행동은 간접이라고. 이거 되게 많이 고등학생들 물어보거든. 엄청나게. 이해돼? 소설에서 갈등은 사람들의 마음 관계야. 그래서 갈등은 사건을 전개시키고 성격을 뚜렷하게 드러내. 그 다음에 긴장감을 조성하고 독자의 흥미를 불러일으켜. 긴장감. 갈등이 일어나니까 뭐 어떻게 되려나 이렇게. 그 다음에 갈등 이유가 성격이고, 그럼 갈등 때문에 전개가 되고 뚜렷하게 드러나는 거지. 그러면서 이거를 해결하는 과정이 작품의 주제로 이게 어떤 식으로 왜 해결되고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이런 걸 보여주기 때문에, 그래서 해결 과정이 작품의 주제가 되는 거야. 이게 갈등의 기능을 써라 이렇게 해서 1, 2, 3, 4, 5 하면 4개가 참 좋은데 내시는 거. 자, 갈등은 뭐라고? 사건을 인물 성격이 뚜렷하게 드러나서 사건을 전개시키고 독자의 흥미를 부르뜨리고 그 해결 과정이 주제라고. 이거 참 이거를 완벽하게 이해하고 마지막 걸 문제로 내면 참 좋겠다는 생각하지. 시험 문제 낼 때 마다. 자, 갈등의 유형에는 뭐라? 내적 갈등은 안으로 있는 자기 속마음에서 나 혼자 나의 갈등인데, 내 속마음. 외적 갈등은 사람과 사람, 사람과 사회, 사람과 자연, 사람과 그 인생의 운명, 이렇게 개인과 개사자운, 운자, 그지? 동안 운자, 개사자운, 이렇게 4가지가 있어요. 아니면 뭐라고? 운계사자, 무는 개를 사자.
이렇게 기억하든지 잠깐. 시험 보기 전에 잠깐 만들어가지고 기억하는 게 좋은데. 그 갈등이 여러 가지야. 근데 이게 참 그 외적 갈등을 이걸 그 구분한다는 것이 예를 들어서 논술 시험이나 이런 거 막 그 볼 때는 참 많이 중요한데. 그래서 개인과 사람과 사람, 개인과 여러 사람, 개인과 자연, 너희가 받아, 그치? 그 다음에 개인과 운명. 보면, 개인과 개인이면 사람과 사람, 서로, 위층, 아래층. 여기는 개인과 사회, 홍길동과 사회, 양반을, 그지? 서자가 있는 사회. 그 다음에 노인하고 자연, 바다. 그 다음에 역마는 주인공하고 역마살이라는 운명. 떠돌이의 삶이 되는. 이렇게 해서 네 가지로 나눌 수가 있어. 이것도 중요하다는 거지. 소설 배경도 이제 많이 나오기 시작하는데, 자연의 배경, 사회적 배경, 심리적 배경, 이렇게 보면, 이제 인, 사, 배, 이렇게 나오면, 인물, 사건, 배경인데, 배경은 시간 배경, 공간 배경으로 크게 나누고, 이거 장소고, 이거 시간이거든? 이 시간 배경을, 시대 배경, 시대 상황, 이런 걸로도 할 수가 있어. 그럼 이 시대는 사회가 되는 거고, 이 공간은 자연 배경이 되는 거고, 이 사회 심리, 이거는 심리적인, 이거는 인간과 관련된 게 인간 심리를 배경으로. 그럼 인간, 시간, 공간이 그 상식의 삼간이라고 그러는데. 그래서 배경의 종류들 이렇게 나오는. 자, 다음에, 소설의 시점 같은 경우에 보면, 이게 시점은 바라보는 지점이야. 그러면 이건 어떻게 보는 거냐면, 이렇게 네 개를 짜서, 여기는 주관이고, 여기는 객관으로 이렇게 보고, 1인칭, 2인칭은 서로 대화하니까 1인칭 같이고, 3인칭은 여기 다르. 이거 일어나봐. 이거 봐봐. 이거 진짜 많이 봐야 돼. 이거 나오면 내 일기가 나오면 1인칭 주인공 시점이야. 1인칭 주인공, 내 일기. 1인칭인데 객이 손님이니까 관찰해. 객관적. 그러니까 1인칭 관찰자. 자, 이게 중요하다고 했으니까 이거 마저 찍고서 저녁 먹자고. 이게 나면 이게 주인공이니까 주관이니까 주인공이니까 1인칭 주인공이 나야. 내 일기 알겠지? 네. 내가 내 이야기 하는 거야. 내가 주인공이고. 그 다음에 내가 관찰자요. 누굴 관찰해? 주인공들이 사랑방 손님과 어머니요. 사랑방과 손님과 어머니를 내 나인 오키가 관찰한 거야. 1인칭 관찰자 시점에 이게. 내 이야기가 아니야. 사랑방과 손님과 어머니의 재밌는 현상을 보고 쓴 거야. 얘가. 사랑방과 손님은 계란 좋아한다. 이렇게 하면서. 이해했어? 자, 그 다음에 이건 3인칭 주관이잖아. 근데 나도 아니고 너도 하고 그가 제3자가 주인공이 되니까 이걸 전지전능한 전지적 작가 시점이라는 거야. 전지적 작가 시점. 전지전능한 건 신밖에 없거든. 전지적 작가 시점. 이렇게 하는 거고 3인칭인데 관찰자야. 그가 관찰했어. 그럼 이거 당연한 거거든. 그래서 현대소설에 말아서 3인칭 관찰자 시점. 이게 일반적인 소설이야 이게. 근데 이 전지전능한 시점은 언제 썼냐면 고전소설 때 썼어. 마음대로 글을 쓰기가 좋거든. 고전소설 때. 요거는 현대소설 때 많이 쓰고, 현대소설. 3인칭 관찰자 시점으로 많이 써, 현대소설. 그래야 좀 객관적이게 보이거든. 이해됐어? 자, 그래서 주인공 시점은 봐봐. 나가 내 이야기를, 주인공이. 나라는 게 나와, 이렇게 나라는 게. 관찰자 시점도 1인칭은 나가 나와, 이거 나와. 나는 이렇게. 이해됐어? 그런데 내가 바라본 이 명선이나 다른 사람들이나 이런 주인공의 이야기, 주인공들이 따로 정해져 있어, 이렇게. 내가 주인공을 관찰해야 돼. 알겠어? 주인공 관찰해야 되고, 3인칭에서 봐봐. 여기 1, 3이자 3인칭에서 관찰자 시점은 여기지, 관찰자. 객관적으로 보니까 현대소설. 그런데 전지적 작가 시점은 여기 뭐라고 써? 전지전능한 입장에서 다 써. 그래서 내가 그놈이 거짓으로 편지를 지을 수는 없을 건데 하고 속마음까지 다 써. 이거는. 그러니까
이 요 작가가 인물과 사건에 대해서 모두 논평하고 전부 다 마음대로 다 흥부는 나쁜 놈이었어. 놀부는 착한 놈이었어. 실제는 그래. 그렇게 해서 다 설명할 수 있다. 근데 오해가 많았지. 사람들이 잘 들어봐. 하면서 옛날에 이렇게 다 해도 돼. 그러겠어요? 자, 봐봐. 그래서 이렇게 소설이 옛날에 이야기설, 설화, 이야기설, 이야기화, 설화가 있는데 이 설화가지가 세 가지야. 신들의 아들이 나오는 신화, 신과 신의 아들. 그다음에 전설의 고향 하면서 고향이나 증거가 있는 전설. 그래서 이거는 어디서 들은 민담입니다. 하면 재미있는 이야기 민담. 요 세 개가 있는데 이게 노래로 전하죠. 노래로처럼 운율로. 그래야 오랜 길은 걸 외울 수가 있거든. 그래서 무슨 가 이런 게 생겼다가 이게 무슨 전 하면서 소설이 돼. 고전 소설로 소설이. 예? 무슨 가 하면 판소리로 전해졌다가 무슨 전 이렇게 돼. 그러다가 이 세 글자짜리의 신소설로 됐다가 지금에 있는 고전 소설이 되고 그런 다음에 이제 점점 현대적으로 좀 바뀌기도 하고 그랬거든. 근데 어쨌든 이 고전 소설은 권선징악이 뭐야? 권선징악 뭐야? 선을 권장하고 악을 징벌하는 거야. 자, 그런데 시간적대로 일대가 30년이야, 30년. 태어나면서 죽을 때까지. 1세대, 1대가 30년이야. 일대기.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구성하고, 낭송해서 말로 한다고, 말로. 그러니까 운율이 있어야 돼, 조금. 그래서 말하는 거야. 그래서 이거 소설을 읽어주는 직업도 있고, 그 다음에 이게 노래가, 이렇게 노래. 판소리에 있는 노래들이 나중에 소설로 됐다고, 소설로. 고전 소설로. 판소리에 있는 노래들이 고전 소설로 됐다고. 그래서 착한 고전적 인물도 나오고 평면적 인물도 나와. 잘 안 변해. 근데 우연적으로, 그지? 비현실적으로 박 속에서 금도 나오고 이렇게 된다고. 흥무전. 우연히 흥분의 집에 해서 떨어져서. 그래서 막연하고 비현실적인데 행복한 결말로 끝나. 근데 이거 봐봐. 흥부전으로 치면 흥부가 선을 권장하고 악이 징벌되지. 시간 수도 되고 점점 해갖고 제비가 돌아오지. 이거 다 노래로 나중에 불렀고 전형적이고 착한 평면적 인물이야. 근데 우연히 뱀을 잡으러 가는데 그거를 누가 툭 쳐가지고 제비를 구해주고, 그지? 제비다리를 구해주고 이렇게 비현실적이라고. 근데 현대 소설은 다양한 구성으로, 그지? 이게 구어체, 이게 문어체는 뭐야? 문장. 이게 문장체인데 요거하고 요거랑 바뀐 느낌이니까 잘 보라고. 특별히. 자, 개성적으로 입체적이고 특이한 사람들 많고 현실에 나오는 다양한 이야기를 1인칭, 3인칭으로 써줬다고. 그래서 현대 소설에서 고전 소설로 이렇게 넘어갔는데 이거를 완벽하게 기억한 다음에 반대인 요거를 기억하는 거야. 전지적 작가 시점인데 이건 하나인데 다양하다. 행복한데 다양하다. 이거는 막연하고 비현실적인데 구체적이다. 그러니까 다양하지만 구체적이고 필연적으로 개성이 있게 요즘 아이들 같은 그런 시점으로 되어 있다고. 됐죠? 여기까지 하겠습니다.